안녕하세요. 강의 힐링 캠핑 TV를 운영하는 박찬무입니다. 오늘은 노년의 뇌 건강을 위해 아침에 절대 하지 않아야 할 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나이 들어 평소에 뇌 건강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는 일이 있으시나요?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주위에서 보면 나이 들어서도 몸의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땀 흘려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많이 볼 수 있지요. 하지만 뇌 건강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는 사람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어르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뇌 건강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뇌 건강도 우리의 생활 습관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일반적인 습관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일상적 습관으로 수면 부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거나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별것도 아닌데 주위 사람들에게 화를 잘 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영양을 균형 있게 먹지 않고 과식을 한다거나 뇌에 좋지 않은 포화지방산이나 트랜스지방 등을 습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등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습관들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도 모르게 이런 좋지 않은 습관들이 지속될 경우에 뇌세포인 뉴런이 파괴되거나 뇌 활동이 감소되는 등 되돌릴 수 없는 뇌 손상을 입힌다는 점입니다. 영상 제작자가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나쁜 습관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 건강을 위해서 습관적으로 아침에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뇌 건강을 위해 아침에 하지 않아야 할 일은 잠에서 깨자마자 바로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하루 중 뇌를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수면으로 흐트러진 생활 리듬을 정상적으로 리셋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이지요. 그럼 어르신 여러분, 수면으로 흐트러진 생활 리듬을 정상적으로 리셋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쉽고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아침에 일어날 때 이불이나 침대 위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고 몸을 움직여 주는 것입니다. 즉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박차고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운 채로 손발을 뻗거나 허리를 비틀어 천천히 몸을 깨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소한 몸의 움직임만으로도 뇌세포의 자극을 주고 뇌를 깨워 서서히 활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수면으로 인해 흐트러진 신체 리듬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이렇게 하면 몸의 전반적인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면서 뇌로 혈액의 공급도 잘 되어 머리도 맑아져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이를 위해 트레이닝으로 뇌과학자들이 많이 추천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모관 운동입니다. 모관 운동, 어르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침대 위에서 등을 대고 바르게 눕습니다. 허리는 침대 바닥에 대고 두 팔과 두 다리를 수직으로 위로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손과 발은 힘을 빼고 가볍게 흔들어 줍니다. 3분 내외로 가볍게 흔들어 준 다음에 팔과 다리를 침대에 내려놓고 잠깐 쉰 다음 여러 번 반복해 주면 됩니다. 어떠세요? 하실 수 있겠지요?
이 운동을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뇌의 혈액 공급도 잘 되어 특히 뇌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기 때문에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또 아침에는 우리 몸의 체온도 떨어져 있는데 이런 모관 운동을 하면 체온이 상승하여 우리의 면역력도 좋아지지요. 그래서 영상 제작자는 뇌 건강을 위해서는 잠에서 깨자마자 바로 일어나지 말고 이러한 간단한 스트레칭을 침대 위에서 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뇌 내에서도 엔돌핀이나 도파민이나 엔케팔린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활기차고 상쾌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고 영상 제작자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뇌 건강을 위해 아침에 하지 않아야 할 일은 수면 부족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수면이 뇌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잠은 우리 몸의 면역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잠을 자지 않으면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축적되어 유전자와 세포가 손상되고 뇌세포 파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낮에 활동하면서 손상된 조직들을 복구하고 뇌에 축적되어 있는 노폐물을 청소해 주기 때문이지요.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잠이 우리의 뇌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유를 아시겠지요? 그런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경우 약 50% 정도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고 그 중에서 잠들기 어렵다고 반응한 사람이 37%, 수면 중에 자주 깬다고 반응한 사람들이 29%, 아침에 일찍 깬다고 반응한 사람은 19%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에 보면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 상당한 분들이 수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자는 뇌 건강을 위해서는 아침에 수면 부족이 없도록 충분히 잠을 자시라고 어르신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뇌 건강을 위해 아침에 하지 않아야 할 일은 습관적으로 아침 식사를 거르는 일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뇌 건강을 위해 왜 아침을 거르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혹시 어르신 여러분, 우리 뇌의 에너지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뇌의 에너지원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포도당이지요. 그런데 우리 뇌는 필요로 하는 포도당을 스스로 저장해 놓질 못합니다. 그래서 뇌는 필요로 하는 포도당을 그때그때 수시로 혈액을 통해 공급받아야 합니다. 즉, 뇌의 에너지원은 우리가 식사를 통해 밥이나 쌀이나 면류 등 탄수화물 속에 있는 당분을 분해하여 포도당으로 바꾸어서 혈액을 통해 뇌에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섭취하고 남은 포도당은 간이나 골격근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가 뇌가 신호를 보내면 저장된 포도당을 뇌에 공급해 주지요. 그런데 어르신 여러분, 문제는 포도당을 우리 몸에 장기간 저장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이지요. 일반적으로 우리 몸이 포도당을 저장할 수 있는 시간은 약 12시간입니다. 이런 관계로 뇌는 아침이면 매우 허기진 상태이지요. 즉,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부족하여 아침에는 에너지 고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침까지 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는 포도당 부족으로, 즉 에너지 부족으로 힘을 잃고 기진맥진한 상태에 놓이게 되겠지요. 뇌가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밖에 나가 어떤 작업을 한다거나 일을 한다면 과연 능률이 오를까요? 당연히 능률이 오를 리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 영상 제작자가 어르신들께
유념하셔야 할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되도록이면 가공식품이나 과자류나 빵보다는 밥을 드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빵이나 과자류보다 밥이 소화되는 속도가 느려서 뇌에 포도당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뇌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말고 꼭 드셔야 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뇌 건강을 위해 아침에 하지 않아야 할 일은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습관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영상 제작자가 먼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뇌의 경우 물이 차지하는 양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아십니까? 뇌의 조직 중 무려 83%가 바로 물이라고 합니다.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뇌에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밤에 잠자는 동안에 호흡이라든가 소변이라든가 땀 등으로 많은 양의 수분이 몸 밖으로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거의 탈수 상태라고 할 수 있지요. 한 연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약 70%는 무의식의 탈수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무의식의 탈수 상태란 내 몸이 현재 탈수 상태에 놓여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지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조사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수분 섭취량이 남성은 평균 1리터, 여성은 평균 0.8리터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하루 권장하는 수분 섭취량이 2리터인데 이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분 섭취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만약에 수분이 부족하면 뇌에 충분한 혈액과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뇌 조직의 83%가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체내 수분이 1.5%만 부족해도 집중력과 기억력이 뚝 떨어지고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탈수 증세는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뇌 건강을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충분히 마셔 뇌의 탈수 상태를 막아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입을 헹군 다음 물 한두 잔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의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낮은 30도 전후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찬물을 마실 경우 자율신경계를 지나치게 자극하여 심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 우리 몸이 정상 체온으로 끌어올리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이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뇌 건강을 위해 아침에 하지 않아야 할 일은 아침 흡연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른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피우는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 아십니까? 그야말로 이른 아침에 피는 담배는 우리 몸과 뇌에게는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잠에서 막 깨어날 때는 우리 몸도 제대로 깨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흡연은 우리 몸의 장기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폐나 심장이 받는 부담은 엄청 커지요. 왜 그럴까요? 폐나 심장 등의 장기는 이른 아침 담배의 독성이 더 잘 흡수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이루어진 연구 조사를 보면 이른 아침에 흡연은 고혈압이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뇌출혈 등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폐암과 같은 무서운 병의 발병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된 국내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국내의 한 대학의 교수팀이 내원한 흡연자 211명을 대상으로 아침에 일어난 후 첫 흡연한 시간과 혈압 상승과의 관계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아침 잠에서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첫 담배를 피운 사람들이 30분 이후에 첫 담배를 피운 사람보다 고혈압 환자가 될 확률이 무려 4.43배나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럴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관이 수축돼 있어 잠에서 깨어난 직후에는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다가 혈관을 더 수축시키는 흡연까지 하니 그렇지 않아도 좁아진 혈관을 더욱 좁게 만들기 때문에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커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다가 이른 아침 첫 담배는 다른 시간대에 비하여 니코틴, 체내 흡수율도 매우 빠르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영상 제작자는 뇌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라도 아침 담배뿐만 아니라 흡연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로 뇌 건강을 위해 아침에 하지 않아야 할 일은 과다한 설탕 섭취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나친 설탕 섭취가 뇌 건강을 얼마나 망치는지 아십니까? 먼저 이에 대한 연구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미국 한 연구소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용 흰 쥐를 이용한 실험인데요. 쥐는 물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성질을 이용하여 물속에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을 찾도록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쥐들에게 발판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여러 차례 훈련으로 쥐들이 발판의 위치를 기억하게 한 다음에 2일 동안 전체 식사량의 60%가 설탕이 된 과당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물속에 넣고 발판을 찾도록 했다고 해요.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렇게 발판을 잘 찾던 쥐들이 설탕을 먹은 후에는 놀랍게도 물속에서 이리저리 헤매기만 하지 발판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요?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나친 설탕 섭취는 뇌를 망가뜨려 기억력을 저하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실험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과다한 설탕 섭취가 우리의 기억력을 저하시켜 뇌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또 설탕을 지속적으로 장기간 과다 섭취할 경우 혈당 수치를 높여서 뇌에 염증이 일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뇌세포에 염증이 생기면 불안이나 초조나 우울증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뇌가 빨리 퇴화하여 늦게 늙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식사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탄수화물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아침부터 과다한 설탕 섭취까지 하게 된다면 뇌혈관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영상 제작자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자는 뇌 건강을 위해서는 아침뿐만 아니라 늘 설탕 섭취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을 어르신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7번째로 뇌 건강을 위해 아침에 하지 않아야 할 일은 지나치게 정제된 백미나 밀가루 중심의 아침 식사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정제된 백미나 밀가루 중심의 아침 식사가 왜 뇌 건강에 좋지 않을까요? 여러 번 도정을 하는 동안에 쌀겨나 배아 등 영양소 95%가 거의 없어지고
녹말만 남은 백미나 밀가루 음식을 아침에 드시면 뇌에 좋을 리 없지요. 그래서 뇌 건강을 위해서는 아침 식사로 정제되지 않은 현미라든가 통곡물을 드시라고 영상 제작자는 어르신들께 강력하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통곡물은 정제된 곡물에 비해 섬유질이라든가 철분이나 마그네슘, 비타민 B나 셀레리움과 같은 미네랄이 매우 풍부하여 뇌 건강에 아주 좋기 때문이지요. 또 하나 영상 제작자가 아침 식사와 관련하여 어르신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과다한 동물성 지방이라든가 트랜스 지방 중심의 아침 식사는 피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성 지방이나 트랜스 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뇌혈관의 혈류 흐름을 막아 뇌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뇌 건강을 위해 아침에 절대 하지 않아야 할 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한 영상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공감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